안녕하세요. 보철과 전문의 백장현입니다. 오늘도 유용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임플란트라는 치료는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습니다.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또 보험 임플란트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게 임플란트에 쉽게 문이 열렸는데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치료 중이시거나 이미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거나 이제 곧 임플란트 치료 예정이시겠죠. 자, 여기서 제가 또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어떠한 불편한 진실이냐라고 하면 뼈 이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죠.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. 아니면 이미 치아가 빠진 상태면 이제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. 이런 설명 들으실 거고요. 그럼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당연히 또 물어보시겠죠. 임플란트 얼마인가요?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. 그러면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저희 치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. 임플란트는 얼마고요? 물론 이제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한 라인업이 있을 수 있죠. 임플란트는 얼마고요? 뼈 이식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. 아니면 뭐 뼈 이식을 해야 됩니다. 아니면 뼈 이식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라는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. 근데 그 점이 조금은 환자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죠. 임플란트는 얼마인데 또 뭐 뼈이식 비용이 추가가 되고 뭐가 추가가 되고 하면은 굉장히 언짢아 하십니다. 저도 그 심정을 사실 100% 이해합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 뭐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사러 가서 나는 10만 원 주고 이걸 구입하려 했는데 옆에서 그것만 사시면 안 되고요. 뭐 케이블도 사셔야 되고요. 배터리도 사셔야 되고요. 뭐 이거 보호 케이스도 사야 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몇만 원 추가가 붙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언짢죠. 아니, 기껏 10만 원이라고 광고해서 나는 10만 원짜리 사러 갔더니 그것만 사선 기능이 안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추가가 되면은 사실 굉장히 언짢아집니다. 그래서 뼈 이식에 대한 그런 얘기를 오늘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 뼈가 정말 너무 좋다면 뼈가 이만해요. 그러면 거기 가운데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사실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하지만 뼈가 좀 열악한 경우 있죠. 여기다 정말 결국 임플란트가 오래 잘 쓰시려면은 임플란트가 뼈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뼈가 얇거나 뼈가 좀 흡수가 많이 낮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가 뼈 속에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어딘가는 보강을 해서 뼈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상악 같은 경우, 위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, 뭐 상악동에 뼈를 이식한다 이런 거.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뼈가 없기 때문에 상악동 막을 거상해서 들어 올려서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상악동 거상술인데 그 역시도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악동 거상술 아니면 뼈 이식을 안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뼈 이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뼈 이식을 안 하는 경우에 임플란트 수가가 있고 뼈 이식을 해야 되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수가가 있고요. 뼈 이식도 단순히 그냥 뼈 이식이 아닙니다.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단순 뼈 이식이 있고요. 복잡 뼈 이식도 있습니다. 그 난이도에 따라서 또 수가가 달라요. 뭐 상악동을 거상하는데 또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더 정말 뼈가 없어서 정말 더 많은 시간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뼈 이식에는 당연히 이제 복잡 뼈 이식으로 추가가 더 붙겠죠.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언짢아 하시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임플란트를 이번에 얼마에 하고 얼마에 끝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 임플란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될까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이번에 정말 싼 가격에 뭐 뼈 이식도 안 하고 최소로 했는데 뭐 3년, 5년 쓰고 망가진다면 그때는 임플란트를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한번 실패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 할 때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할 때 탄탄하게 잘 해놓는 게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뼈 이식을 해야 되고요. 그런 이제 연조직 이식이라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. 그 임플란트가 뼈 속에 완전하게 잠겨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. 그 이제 감싸고 있는 잇몸 있죠. 그걸 이제 연조직이라고 하는데 연조직이 또 탄탄해야 그게 장기간에 유리합니다. 그래서 연조직 이식까지 하는 치과도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에. 그런 경우라면 또 치료 비용이 증가해요. 그럼 이제 불편하게도 저희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
최대한 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해서 오래 갈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상담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언짢아지시는 거예요. 임플란트는 얼마인데?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? 근데 이게 또 얼마야? 근데 뭐 또 좀 있으니까 내 잇몸이 안 좋으니까 잇몸 이식까지 해야 된다고? 점점점 불어나는데 그게 사실은 환자분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필요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받으셔야 임플란트가 장기간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, 솔직히 요새는 이런 디지털 그런 상담, 그런 CT라든지 그런 게 너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화면을 보면서 지금 환자분 뼈의 상태도 보시고, 또 잇몸이 얇은지 두꺼운지, 주위 잇몸은 탄탄한지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환자분이 정말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, 이 의사가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치과에서 그 선생님, 그 원장님이 잘 이제 치료해 주시는 대로 그거를 믿고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